봅시다. 순열 수업 이제 유형문을 붙이고 넘어갈 건데 6번 같은 거 한번 보죠. 이제 6번하고 9번 같은 내용들이 이웃하는 순열의 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이렇게 총 두 개가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문제 어떻게 푼다? 이웃하는 놈을 한 뭉탱이로 묶어갖고 진행을 한다. 기억해? 네. 자, 이웃하는 순열, 이웃하는 순열, 이웃하는 순열. 오케이? 이웃하는 애들, 이웃하는 애들을 한 뭉탱이로 보고, 한 뭉탱이로 보고 계산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주의해야 될 사항 뭐지? 지들끼리 이웃하는 지들끼리라고 할게요. 지들끼리 대여라.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계산한다. 자,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수냐? 이건 어떻게 했었죠? 전체에서 이것까지 이웃 먼저 나요. 뭐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배열을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데 남자부터. 그러면 남자부터 배열해? 여자부터 배열해? 여자요. 남자부터 배열하라. 정답이를 나열할 때 B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이부터. A부터 배열하고 B를 사이에 끼워넣는다. 반드시 잘 알아놔. 알겠지? 네, 이렇게 힘들게 쓰는 이유는 니네도 좀 쓰라고. 알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아시겠죠? 뭐야? 필요 없네. 근데 이때 6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려운 패턴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이걸 내가 얘기를 했어요. 봐봐. 8개 의자가 있는데 앉아야 되는 사람은 총 몇 명이야? 6명. 6명이야. 그러면 2개. 총 14개를 배열하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이거 이렇게 비유했었어요. 의자에 사람이 앉으면 그거는 의자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세계관에서 8개 의자에 6명이 앉는다면 다 앉아있는 상태가 된다면 걔는 남자 셋, 여자 둘, 선생님 하나 그리고 뭐가 남는 거야? 의자가 2개가 남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의자, 자, 얘네들은 학생들은 서로 구분이 다 되잖아. 사람은 인격이 있으니까. 근데 의자는 서로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안 되는 개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문제 구조를 어떻게 짜야 돼? 여자 1, 여자 2 얘네들을 일단 묶어놓자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야? 남자 1, 남자 2, 남자 3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또 뭐가 남아? 의자 이렇게 남는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 서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해가 됐어? 그럼 내가 얘네들을 일단 먼저 배열부터 할 거야. 얘를 한 뭉탱이로 본다 그랬어? 잘 들어. 얘는 7팩토리얼을 일단 나열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해? 괜찮아? 일단 7개를 다 나열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의자끼리는 서로 구분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야.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의자 1, 의자 2를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이해가 돼? 근데 뭐끼리? 여자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답은 7팩토리얼이 되고 7팩토리얼은 5040이었나?
근데 왜 저기 남은 건 2예요? 2팩토리얼로 나눠도 돼요. 2로 해도 되고 2팩토리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자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로 친다라는 소리야. 이걸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얘네가 이게 꼬아. 그럼 이렇게 봐도 돼. 잘 봐. 7개가 있어. 일단 의자는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객체다 보니까 내가 의자가 어쨌든 가장 특이한 공간이야 지금 여기서. 맞지? 그럼 의자의 자리를 먼저 마련을 해줄게. 의자의 자리를 고르는 경우는 7 곱하기 6을 해야 되냐?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7개 중에서 2개의 자리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의자 자리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몇 개를? 5개를 나열하는 짓거리를 하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실제 얘 계산이 어떻게 돼? 물론 이제 여자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얘 계산이 어떻게 되냐 이제. 어차피 7 곱하기 6 나누기 2 한 다음에 5팩토리얼인데 얘가 뭐야? 얘가 7팩토리얼이잖아. 그냥 위에 거랑 똑같이 계산하는 거야. 곱하기 계산. 왜 지금 5팩토리얼이 뭐야? 아니 뭐? 위에 10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얘를 나열하는 거야. 한국 한문기계 놓치는 거야. 됐죠? 질문 있니? 넘어가도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경우수 특강 때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관련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 이렇게 같은 것이 있다, 구분이 안 되는 놈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팩토리얼로 그냥 나눠주면 된다. 만약에 의자가 여기서 3개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8팩토리얼에서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그냥 다 한 가지로 생각해. 이해했어요? 네. 이게 이해가 됐다면 9번을 한번 봅시다. 9번도 어때? 7개 의자가 있는데 여기 몇 명이 앉을걸요? 3명이 앉을걸요? 그럼 니네 입장이죠. 의자는 몇 개야? 의자는 네 개. 4개가 되고 사람이 3개가 된다. 그럼 니네 입장에서 봐봐. 내가 의자와 사람을 나열할 거야. 근데 사람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누구를 먼저 나열하라? 의자요. 의자를 먼저 나열하라. 그런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A, B, C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잘 들어. 의자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얘네는 어차피 구분이 안 되는 개체이니까. 이해되셨지? 그럼 나 계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A 너 어디 들어갈래? 5. 자, 그래서 A가 여기 들어갔다고 쳐. B 너 어디 들어갈래? 4. 그 다음 답은 6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저 의자를 4개 더 하는 거 잘 몰랐어. 어차피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말은 그 사이에 의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자를 먼저 놓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자를 먼저 놔야 돼. 영어 되죠? 먼저 운동 받을게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13번을 한번 볼 건데 이게 저번 시간에 한 뭐랑 되게 비슷한 거 알아? 색칠하기 문제랑 존나 비슷해. 무슨 말이야? 케이스를 나눌지 안 나눌지 근거를 가지고 니네가 봐야 한다는 거야. 자, 내가 케이스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놈의 지위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 니네 입장에서 여기에는 자리가 있고 문자가 있어. 자리의 지위, 문자의 지위를 생각을 해보자. 일단 지위를 보자. 지위가 다른 자리는 어디야?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자리 입장에서는 요놈의 지위가 다른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되니 어떤 게 들어가든 상관없는 거니까. 맞아. 그럼 문자 입장에서는 특이한 지위를 갖고 있는 거
일단 제일 특이한 건 누구야? A잖아, 맞지? 그리고 D 그리고 C. 그러니까 A의 지위는 독보적이야, 맞지? 그리고 D는 별개. CEG도 별개긴 하지만 C끼리, G끼리는 지위가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셨어?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케이스를 나누어야 해. 가장 특이한 거 문자로 한번 나눠볼까? 가장 특이한 놈이 누구라고? A라고. 그럼 니네 입장에서 A를 가장 먼저 한번 배열해볼까? 그러면 A를 나열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야? 일단 네 가지야. A 먼저 배열하고 봅시다. 아시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여기 들어갔다고 쳐. 예를 들어.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으로 특이한 문자는 D가 있고 CEG가 있어. 그럼 니네 같은 케이스를 뭘로 나누냐? D를 기준으로 나눌래 아니면 C와 E와 G를 기준으로 나눌래? 나 같으면 D로 나누는 것 같아. 왜? 케이스가 가장 적게 나누는 게 유리하니까 내 입장에서. 그러면 D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봅시다. D는 어디에 못 들어가? 여기에 못 들어가, 맞지?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D는 여기에 못 들어가. 그러면 D 입장에서는 얘 나머지 6개의 자리들은 다 지위가 똑같아, 맞아? 그러니까 D 입장에서는 그치? 근데 그러면 그냥 D는 총 6가지의 경우가 있어요라고 하기에는 안 돼. 왜? 5번째 자리에 여기에 D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 여기에 D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CG가 CG에 뭐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만약 여기에 D가 들어가. 그거는 A가 안 돼. 그건 상관없고. 근데 A 이미 박아놨잖아. 맞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케이스 어떻게 나눠? D가 5번째 자리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근데 내가 근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있잖아. 내가 살짝 근거 없잖아. 왜? 어떤 점에? 이게 저기 들어갔을 때 그게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 거잖아. 추측 아니냐? 아, 추측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왜 안 되는지. 봐봐. 내가 만약 여기에 D를 넣어. 오케이? 그 다음에 배열할 게 뭐야? CEG잖아. 그럼 CEG 입장에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CEG는. 여기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지금 이미 2개의 자리가 주차가 되어 있어. CEG는 하나, 둘, 셋, 넷, 5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맞지? 인정해? CEG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 5개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D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간다고. 그럼 어때? CEG 입장에서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다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나오잖아. 이러면 근거가 됐어. 괜찮아? 그러면 케이스 한번 나눠봅시다. D가 5번째 무조건 들어간다 치면은, 오케이? 들어간다 치면은 일단 D가 들어갈 거 한 가지 알았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 CEG 결정을 해줄 때 CEG는 사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다른 문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뭐 해주면 돼? 오펙토리얼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가 뭐야? 4 곱하기 120이니까 480이 된다 이 소리. 여기까지 좋죠? 근데 만약에 D가 5번째 안 들어가고 다른 데 들어간다면 D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어디야? 자, 여기 안 돼. 여기 아닌 거. 여기도 안 되지, D는. 그럼 D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몇 개야? 4개지? 하나, 둘, 셋, 넷. 4개지. 그러니까 D 들어갈 수 있는 공간 4가지. 그런 다음에 자, 그럼 D가 예를 들어서 어디 들어갔다고 칠까? 뭐 여기 들어갔다고 칠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봐줘야 되는 게 누구야? CEG잖아. 그럼 CEG는 다른 애들이랑 완전히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니 얘처럼? 아니지. 왜? 문제가 뭐야? 5번째. CEG는 일단 어디에 못 들어가? 여기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나 같으면 CEG의 위치를 잡아줄 때 그러면 제가 CEG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럼 어디?
얘 빼고 다 되지. 어디가 돼?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CG의 위치를 잡아주는 경우는 총 몇 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지. 맞아? 그 4개 자리 중에서 야 C 어디 들어갈래? E 어디 들어갈래? G 어디 들어갈래가 4, 3이잖아. 맞지? 예를 들어 아무거나 잡아주자. 어떻게 돼? 뭐 C, 뭐 G, E 뭐 이렇게 잡았다고 쳐. 나머지 문자 아직 안 쓴 거 뭐야? E랑 F랑 F랑 BF BF 나왔어? BF는?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없죠.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니? 4, 4, 16에 4, 3, 2, 24, 48 이렇게 되네. 150. 가 너무 큰데? 저거 760 768이야? 고마워. 나 사실 계산 안 하고 못 때리고 있었어. 누군가 해주겠지. 그럼 다 넣으면 몇이야? 1240. 1240.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치? 와. 빡세지? 네. 그치? 근데 프린터 수준이 좀 근데 이게 45인데 아 이거 하려고 괜찮아? 이거 수업하려고 내가 넣은 거야. 그치? 할만해? 그러니까 이해는 돼? 그러니까 내 근거가 계속 이제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그 자리의 지위, 문자의 지위를 봤을 때 제일 특이한 놈부터 보고 계속 보는 거 이거 일관성 있게 내가 문제 풀고 있는 거잖아, 맞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눌 때 근거를 가지고 나누라고. 아시겠죠? 이 연습이 니네가 무조건 돼야 돼. 왜? 니네가 확통이 필수야. 고2, 고3 때. 고3 때. 확통이 필수야. 어쩔 수가 없어.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배수 편성법 좀 볼 건데, 내가 3의 배수, 4의 배수 정도만 볼게. 왜냐면 얘네가 이제 가장 잘 나오는 6의 배수까지만 볼게. 얘네 판정법만 볼게. 뭔 말이냐면 우리 저번에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뭐 6의 배수다 그러면 6K 플러스 1, 2K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그렇게 푸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야? 어떤 두 자연수를 둘이 더할 때 순서성을 잡아주자. 요게 그런 문제였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가 어때? 내가 자릿수를 그냥 정해줄 거야. 그랬을 때 그 숫자 자체가 그 하나의 숫자 자체가 3의 배수냐 4의 배수냐 6의 배수냐 이거를 판정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그래서 미리 좀 모르는 친구들은 적어놔. 3의 배수 판정은 뭐야? 다 더했어요. 다 자리 숫자의 합이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거야. 4의 배수 판정법은 뭐였죠? 되게 두 자리. 끝에 두 자리가 사이. 4의 배수입니다. 6의 배수는 뭐였어? 짝수 있으면 짝수이면서 3의 배수. 박자리 씨 그거 증명해줘야 돼. 증명해줄 필요 없죠?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증명 필요해? 장호 필요해? 네. 증명 필요해? 이거 알고 있니? 6의 배수를 몰랐죠. 6의 배수는 몰랐어요. 그럼 쉬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쓸 거야. 일단 내가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할 거야. 그 중에서 4개를 뽑았을 때 내가 그럼 원하는 건 뭐야?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니네 입장에서 4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숫자의 합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구야? 1, 2, 3, 4를 더한 10이겠지. 다 더한 거. 그리고 제일 크게 나오는 경우가 뭐야? 18이잖아. 3, 5, 4, 5. 그렇지 않아? 그럼 니네 입장에서 얘네가 어쨌든 3의 배수가 되려면 그 합이 뭐가 되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돼. 12가 되는 경우, 15가 되는 경우, 18이 되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된다. 그냥 합. 합 얘기한 거야. 합. 그럼 봐봐. 12. 니네 입장에서 합이 12가 되는 놈을 진짜 몽땅 다 찾아보자. 이건 뭐야? 그냥 뭐가 다야. 어떻게 되겠어? 1,
3, 6. 또 1, 2, 4, 5. 쉽지 않은데? 서로 다르니까 이게 단가? 네. 아, 이, 삼, 사, 오 하면 저기서 이제 자리만 바꾸고. 그래서 얘네는 일단 숫자의 그 조합만 한번 생각해. 얘네밖에 없습니다. 얘네는 어때? 15는? 1, 4, 5. 1456. 1, 3, 5, 6? 1, 3, 5, 6 맞아? 또! 또! 없어요. 2, 3, 4. 2, 3, 4, 6. 천재냐? 와. 또 있어? 없어요. 진짜 있는 진짜로? 네. 진짜 없어요. 있어요. 진짜 없어요. 18은? 아까 찾았죠? 그러니까 조합은 총 몇 개야? 5개가 맞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난 이래. 다시 랜덤하게 또 나열할 거야. 그럼 여기서도 몇 개가 나와? 몇 가지가 나와? 4팩토리얼까지가 나오겠죠? 4팩토리얼? 24, 24, 24, 24, 24 하면은 60가 곱하기 그러니까 답은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근데 저거 그만하면서 진짜로 다 생겼는지 확신이 안 설 수도 있지. 뭐다 해봐야죠. 6개 중에서 4개만 뽑으면 되잖아. 6, 7, 4는 15예요. 15개만 나열해. 그렇죠? 그래서 3의 배수가 좀 고약해. 빡세. 지금 7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7의 배수는 모르셔도 돼요. TV에서 방법이 있기는 한데 박스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굳이 안 해도 돼요. 나도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18번 한번 사전식 배열.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왜 니네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아? 건실하게 노가다를 보내서. 일단 봐봐. 사전식 배열의 특징. 그냥 작은 숫자부터 하나대로 차근차근 세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1, 2, 3, 4, 5, 6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6자리 자연수야. 초래대로 배열할 건데 313번째 오는 놈을 내가 일일이 313번 노가다를 해? 아니요. 아니지.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숫자는 뭐겠어? 1이요. 1, 2, 3, 4, 5, 6이겠죠. 그러면 1로 시작하는 놈은 총 몇 개겠어? 여기가 5팩토리얼 120개가 된다는 사실은 일단 납득이 되겠어? 왜 그런 거야? 이미 여기 앞에 1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그 뒤에는 2, 3, 4, 5, 6이 지들끼리 알아서 뭐 연병 지랄을 하겠지. 그게 총 120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놈은 아무리 받아봤자 120개니까 내가 찾고 싶은 313번째는 아닐 거야. 이해하셨지? 오케이. 그러면 같은 논리.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놈은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자. 2로 시작하는 놈 중에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2, 3, 4. 이 정도는 해요? 네. 좋습니다. 무시해? 이것도 돼. 얘는 몇 가지? 5팩토리얼 120개가 돼. 야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놈도 120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놈을 다 끝냈어. 그럼 얘가 몇 개가 돼? 360개가 되니까 내가 찾는 것보다 오버했지. 그러면 답은 일단 3으로 시작하는 놈일 거다라는 것까지는 납득이 돼요. 네. 이 다음에 천천히 그 다음 놈이 오죠. 3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누구야? 1, 2, 4, 5, 6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또 여기서 3, 1로 시작하는 놈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몇 개야 이제? 여기 있는 숫자 4개들끼리 지들끼리 알아서 볼 거니까 24개가 된다. 자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가 몇 개죠? 264. 한참 모자라네. 좀만 더 해보자. 3, 2는요? 288. 얘도 24니까 어때? 288. 3, 3은? 없죠? 3, 4 어떻게 돼? 24가 돼서 더하면 어떻게 돼? 310. 진짜로? 네. 어우 씨발 이 새끼들 착하다. 그러면 내가 바로 그 다음에 찾고 싶은 313은 뭘로 시작하는 놈? 3, 5로 시작하는 놈 중에서 가장 작은 놈? 1, 2, 4, 6. 답은 여기서 10이다. 진짜 잠깐 좋은 문제야.
근데 저거 약간 저렇게 하고 이게 제일 재밌어. 바로 다음 거 이거 어떻게 바꿔주지 헷갈려. 나 그거 알려주려고 그랬어. 얘들아, 이거 다음으로 큰 놈은 누굴지를 한번 생각해봐. 잘 봐. 일단 규칙은 뭐냐면 큰 자릿수가 바뀌면 요동치잖아. 너무 크게 바뀌는 거잖아.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바꿔주는 거야. 오케이? 3, 5, 1, 2까지는 가는데 얘네 다음으로 큰 놈을 바꾸려면 어차피 숫자는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큰 놈이 누구야? 6, 4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내 생각엔 이거야. 3, 5, 1, 2로 쓸 수 있는 놈은 다 쓴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누구겠어? 3, 5, 1, 4겠지. 그럼 그 다음으로 가정차 2. 네가 3, 5, 1, 4, 6, 2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3, 5, 1, 6, 2, 4 3, 5, 1, 6, 4 그럼 그 다음으로는 뭐야? 이제 3, 5, 1로 쓸 수 있는 건 다 쓴 거잖아. 그 다음은 누구야? 3, 5, 2가 되잖아. 그 다음으로 제일 작은 놈 1, 4, 6이 되고 그 다음은 1, 6, 4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 저번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니네 사전을 진짜 찾아본 적이 있어? 있잖아요. 뭘 있어? 종이 사전? 네. 를 찾아본 적이 있어? 초딩 때는 초딩 때 해? 초등학교 때 시켰어요. 영어 사전? 아니 맞아. 그거 사준만. 국어 사전만 했어. 또 틀 얘기하려다가 참. 한 번만 해. 나 때는 말이야. 해주세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잖아. 그때는 네. 그래 전자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전 역할밖에 못하는 전자기기가 있었다. 그럼 재밌을 것 같아. 가격은 그때 당시 15만 원. 와. 존나 비싸. 심지어 뚝배기. 사전이 얼마예요? 사전은 한 2만 원 하겠지. 거기서 전자사전 처음에 이제 흑백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무려 흑백을 밤에 이제 불 깜깜한 데서 키면은 안 보이니까 라이트를 켤 수 있는 기능. 화면이 흑백 반전이 돼. 원래는 다크 모드였다가 이제 라이트 모드, 화이트 모드. 이러다가 혁신이 등장했어. PMP. 이거 들어갔어. PMP. 소브라 투어 아니에요? EMP. 전자기기인데 인터넷 강의를 핸드폰으로 볼 수 없잖아. 왜? 우리는 투지폰이니까. 인강을 그 인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기기 안에 집어넣으면 그 기기로 인강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동영상이 진짜로 보이는 거야. 그런 기기가 이제 생겼어. 여기에다가 노래도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고 간단한 게임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사전 다음으로 이거 한 3, 40만 원 했어. 월 있었어. 그 당시에 30만 원 되게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짜장면이 막 100원이었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래봤자 짜장면 한 얼마였어? 4, 5천 원? 쌤들 몇 년생이에요? 97. 12살 차이, 12살 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차원 누구나 그 새끼 이제 군대 갔네? 내가 차은우보다 나은 점. 1년 6개월 후 그 장점 없어진다. 아쉬운 거죠. 21번 한번 봅시다. 뭐 너무 쉽긴 한데 그래도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X, Y, Z의 순서상이라는 건 순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내가 뽑을 거는 3부터 10까지의 숫자들이야. 그럼 일단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 근데 나열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어차피 크기가 정해진 수열이니까. 크기가 정해진 수열은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이거 기억나니? 네. 이거 뭔가 기억나지?
있으면은 뽑기만 하면 된다라고 내가 씨발 가스라이팅 존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한다면 만약에 얘가 이런 크기 순서 없이 그냥 3과 10 사이에 있는 놈들의 순서상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다면 얘네를 나열까지 해야 되니까 300고려를 했어야 됐어. 근데 얘네는 크기 순서가 어때? 정해져 있으니까 나열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서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서 날아가서 끝나요? 네. 간단하게 넘어가고 싶어. 내가 경우에서 문제 풀 때 얘들아 생각보다 감정이입을 하면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이 상황이 처해 있다고 생각해봐. 너가 A, B 중에 한 명이야. 친구랑 같이 수업을 신청을 할 거야. 어떻게 신청해야 돼? 한번 풀어볼래? 일단 A랑 B는 친한 사이야? 안 친한 사이야? 안 친하죠. 왜? 공통으로 신청. 최대한 같이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싸웠을 수도 있죠. 그럼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숫자 이거 어때요? 아 계산을 하시라고 뭐 찍고 있어. 누가 봐도 다 모르는데. 이하구나. 3이 이상해야 돼요. 안 친하다니까. 와. 3번. 잠깐만. 선생님 저 천재적인 생각 떠올랐거든요. 실행해볼게요. 천재적이지 않을 확률이. 누나 응? 5번 아니에요? 아니 기다려봐. 그것도 감이 맞았어. 무조건 이건 40으로 끝나요. 무슨 문제? 원래 20을 아니지 40으로 20을 하나도 안 보이시죠? 5번이죠. 공통으로 신청하는 게 한 과목이라면 너네 같으면 어떻게 신청을 해? 물리학 8개 중에서 하나를 일단 8개 중에서 야 우리 듣고 싶은 거 하나 같이 골라보자. 아 됐어? 그러면 일단 골랐어. 그럼 과목 몇 개 남았지? 7개 남았어. 그러면 A랑 B랑 각자 신청을 해도 되지만 A가 야 내가 2개 먼저 신청할 테니까 니는 내가 고른 거 말고 딴 거 골라 이 새끼야. 알겠어? 그래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7개 중에 2개를 A가 먼저 골라. 그럼 B는 억울하지만 몇 개밖에 안 남았어? 5개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그래도 2개를 골라주긴 해야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요게 뭐야? 8 요거 뭐야? 7, 6, 2, 21 10 그러면 1600? 80이 나오겠죠?
됐나요? 그러면 신청한 한 과목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면 야, 비, 씨발, 니 새끼야. 내가 세 개 고를 테니까 니 씨발 여기서 고르기만 해봐 이렇게 해서. 해서 83으로 보고. 그 다음에 B는 씨발 똑같네. 5개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씨발 3개라도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감정 이입법이에요. 명심하죠. 80 나온 거야? 아까 계산하지 않았냐? 580, 56. 565에서 걔가 10이니까 560 더해주면 1200. 오. 아, 10이 돼서 답이 9번이다. 종이 들 종이 종이 좀 5번. 아쉽게 해. 종이 5번. 그거 생각을 됐죠? 저거 자, 뭐 나머지는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특별한 유형들 한번 보자. 이런 거. 되게 딱 확실해. 어? 아, 근데 오늘 큰일이 이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서 예? 아니요? 예? 45분인데요. 경무신이요. 그 오늘 스텝 1 고쟁이 네? 아 맞다. 쌤. 그리고 진짜. 그거 생일자 두 명이나 진짜 아니에요. 오늘 생일자 두 명이 45분대다가 쌤 좀 축하해. 고쟁이를 집에 두고 왔어. 아. 뽑아줄게. 진짜 45문제인데 저희 내일 수행이 어깨라고 축하해. 오늘 수행은 안 해. 그것이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수행. 봅시다. 뭐예요? 얘들아, 직선을 하나로 결정짓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근데 점이 몇 개래? 12개래. 그 중에서 점을 몇 개만 고르면 돼?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사실 순서 상관없잖아, 맞지? 내가 반직선을 그릴 것도 아니고 반직선 기억나니? 하나만 뻗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반직선. 직선은 그냥 쫙 뻗는 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직선을 뽑아준다고 한다면 2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같은 저 그냥 중복되는 게 있어. 그렇지. 내가 여기랑 여기를 뽑아서 직선을 만드는 거랑 여기랑 여기를 뽑아서 직선을 만드는 거랑 어차피 어때? 겹쳐지잖아. 그러면 중복된 건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중복되는 놈들이 있어?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머지는 전부 다 각들이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잘 들어. 요 밑에 있는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가 있어?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를 빼주면 된다. 더하기 아주 씨발 훌륭한 친구들이요. 이게 다 기억이 나? 맞아. 이거를 몽땅 다 빼주면 무슨 얘기라고? 이 새끼를 직선 취급도 안 해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를 다 없애준 다음에 그래도 한 개로 취급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실수로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알겠지? 계산하면 어떻게 돼? 12C는 66 훌륭해요. 66 빼기 15 그러면은 15 더하기 1 그러니까 52가 된다. 출제자가 얼마나 착해. 답변을 다 짝수로 만들어줬어. 이게 더 해야 돼, 병신아. 알려줄게. 얼마나 착해. 1 빼야 되나? 1번 의지랄만 안 돼.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해? 3개. 그럼 10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됐죠? 근데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건 뭐야? 내가 3개를 뽑았는데 바보같이 얘를 뽑는 거야. 얘는 삼각형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빼줘야 돼. 어떤 경우를?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 근데 요 5개 중에서 3개를 고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3개를 고를 수도 있는 거죠. 끝내면 돼. 네. 왜? 직선 들어가면 되죠. 얘는 삼각형 취급을 안 해주는 거잖아. 그냥 빼면 끝이다. 아시겠어? 그럼 어떻게 된다? 10C 3이 뭐야? 120이었다. 빼기 10 빼기 10이니까 답은 100이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39번 해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겠지. 봐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내가 이걸로 삼각형 만들 때 삼각형이 정말 만들어지려면 요 위에 점 5개, 요 밑에 점 5개에서 한 개, 두 개를 뽑아주거나 두 개, 한 개를 뽑아주면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뽑으면 51, 밑에서 두 개 뽑으면 52. 근데 그 짓거리 똑같이 두 번 할 거야. 더 쉽네. 그러면 100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해되죠? 왜 곱하기 그러니까 한 개, 두 개나 두 개, 한 개나. 그러니까 봐봐. 51, 52 더하기 52, 51이니까 어차피 계산 똑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야. 알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다음 39번 한번 볼까요?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 중에는 점을 3개를 뽑을 수도 있지만 변을 3개를 뽑을 수도 있어.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봅시다. 어떻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될까요? 일단 좌우로 두 개씩. 그래 삼각형을 만들려면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일단 A는 세로선, 가로선이지? 셋, 넷, 다섯. 얘네를 쓰지 않고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있는 5개의 가로선 중에서 하나는 꼭 뽑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연속적으로 내가 제로 삼각형 만들고 싶은데 삼각형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주지? 세로줄이 그냥 세로 줄. 세로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두 개를 골라야 삼각형을 완벽히 둘러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인가? 아니요. 끝인가? 네 저거 우리는 75개밖에 안 나오죠. 일을 어떤 게 더 있을까? 그 답은 75입니다. 뭘 고민을 하고 있어? 이거 끝이지. 뭐야 아니 니네가 그랬잖아. 이거 없이는 삼각형 못 만든다며. 다뭐 사각형 될 거 아니야. 그러네. 그지 않아? 됐나요? 예.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로선 2개고 세로선 2개 골라주면 되겠지. 150.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할하는 방법의 수인데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놓죠. 제가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룹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어보는 건 이거야. 조이 네이밍이 되어 있는가? 영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는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해. 뭐냐면 12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를 3명인 조, 4명인 조, 5명인 조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를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명 중에서 3명을 골라주고 남은 9명 중에서 또 4명 골라주고 남은 5명은 싹 다 5명 조로 보내주면은 조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00으로 나눠. 그냥 다르지 않니? 어쩌나요? 아니 인원수 똑같은 거 없으니까 안 나오고 자, 요게 이제 주입식 비율의 문제. 아 그래. 잘못 생각했어요. 봐봐. 네. 잘못 생각했어요. 몇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눈다 라는 그 얘기를 할
하려면 요 얘기를 해야 돼. 잘 들어. 내가 이 12명을 똑같이 이번에는 2명, 아우 명 쓰기 귀찮아. 2명, 5명, 5명으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실 있어야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그럼 봐봐. 나는 얘를 12명 중에 2명, 나머지 10명 중에 5명, 나머지 5명 중에 5명.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문제가 생겨. 왜? 똑같은 그 사람 똑같은 게두명 있습니다. 오케이. 자 봐봐. 내가 여기 뭐 대충 12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쳐. 그렇게 해서 자 너네들이 한 조야. 얘네는 유일무이죠. 맞지? 자 너네 5명 뭐야? 그리고 너네 5명 뭐야? 하는 거라. 잘 들어. 자 첫 번째 케이스 내가 다시 할게. 처음부터 계속 과거로 돌아왔어. 자 다시 내가 이렇게 짤 거야. 자 니네 2명, 니네 5명, 니네 5명 이렇게 같은 조 해. 라고 하는 거랑 자 니네 2명, 니네 5명, 니네 5명이 다른 경우야. 똑같은 경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네는 조에 네이밍이 되어 있는가를 봤을 때 얘는 이름이 뭐야? 3명인 조, 4명인 조, 5명인 조가 된다. 얘네는 조의 이름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얘네는 구분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팩토리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근데 얘는 2명인 조, 5명인 조, 5명인 조가 구분이 돼야 돼. 얘네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를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이해가 됐어? 만약에 12명 4명, 4명, 4명으로 치시면 어떻게 돼? 그치. 얘는 12C 4에 8C 4에 4C 4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다 구분이 안 되니까 3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응용 들어갈게. 잘 들어. 조금 더 응용 들어갈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12명을 나눌 건데 저희 이름에 넣는다. 2명, 5명, 5명으로 나눌 거야. 오케이? 잘 들어봐. 청소할 쪽 2명, 과자 먹을 쪽 5명, 피자 먹을 쪽 5명. 요거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12C 2 곱하기 10CO 곱하기 5CO 한 다음에 2팩토리얼 분의 1로 얘는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왜? 얘는 네이밍이 어떻게 된 거야? 과자를 처먹을 5명의 조, 피자를 처먹을 5명의 조는 다른 거잖아. 맞지? 자, 니네 과자, 니네 피자 이거랑 니네 피자, 니네 과자랑 다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눌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되셨어? 오케이. 이게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이렇게도 볼게. 문제에서 네 명으로 나누었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9명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각 조에 남자애들이 1명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나 이제 여자애들만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여자애들한테 둘러싸일 생각하니까 아 진짜. 새끼. 알고 있어. 웃겨.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안 나고.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구분이 돼야 돼. 안 되지 원래는. 그런 다음에 내가 남자를 넣을 거야. 얘네 3팩토리얼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없죠. 없죠. 왜 없는 거야? 얘들아 얘는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 뿐이잖아. 자 이거를 감정이입을 이렇게 해라. 너 그러니까 너 이렇게 셋이서 조를 짤 건데 우리가 그 행운의 남자 주인공들이 아니야. 알겠지? 저 새끼 빼자. 알겠지? 이렇게 셋이서 알았어. 니네 셋으로 해줄게. 알겠지? 이렇게 셋 이렇게 한다고 해봐.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니네가 이 원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해야 될 일은 자 여자 3명 나한테 붙어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300도리어를 해? 이 순서가 지금 중요해. 여자애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고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는 그냥 한 가지 경우인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남자애들을 300도리어로 나눈다고 쳐. 근데 조의 네이밍이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300도리어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한 가지야. 그럼 그냥 남자의 이름 같은 걸로 조가 나뉘었다 생각하고. 그래 그거야. 그래서 남자애들은 사실 그냥 한 가지. 그냥 남자애들은 존재만 하는 거야. 이제 여자애들을 배열할 때 여자애들은 그럼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300도리얼 얘를 또 해줄 필요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없다고. 왜? 이제 조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있는 조, 얘가 있는 조, 얘가 있는 조로 이제 네이밍이 된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조금 빡세지? 자, 좀 더 어려워져 볼게. 마지막이야. 마찬가지예요. 남자 3명, 여자 9명 있어. 오케이? 근데 아까랑 똑같은 규칙이 있다고 해. 남자 1명은 무조건 다 다른 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남자를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총? 한 가지. 6가지 한 다음에 그 배열하는 걸로 2분의 1 나누니까. 그럼 몇이야? 3. 3가지가 되나? 한 가지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이해해봐. 자, 잘 들어. 니네 셋 중에서는 셋 중에 한 명은 1대1 데이트해야 돼. 골라. 하면 어떻게 돼? 제가 이 3가지가 있는 거라고. 예? 무슨 말인지 왜 알겠어? 안 좋은 거 아닌데? 잘 봐. 얘는 2명인 조, 5명인 조, 5명인 조 중에서 2명 조 먹을 새끼 누가 갈래? 얘는? 안 먹어요. 일단 배지. 왜? 1대1보다 1대4가 좋은 거 같아요. 1대 4가 극대요. 근데 2명 있어. 장난 이 새끼. 불법에 넣으면 그걸 몰랐네. 불법에 넣으면 얘들아 다시. 아쉬운 거 알겠어. 이제 남자애들 자리를 잡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든 자 3팩토리얼 한 다음에 얘네는 5명인 조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3으로 계산을 하든 아니면 자 2명인 조 누가 갈래? 여기요. 그래서 3명으로 계산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럼 그 다음에 여자애들끼리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돼? 9명 중에서 1명, 8명 중에서 5, 네 왜? 4명. 4명 중에서 4명. 한 다음에 얘는 팩토리얼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이 남자애가 있는 조, 이 남자애가 있는 조는 서로 다르다. 이제 네이밍이 되어 있다. 서로 구분이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해됐어? 괜찮아? 그럼 얘는 두개가 되더라. 서로 다른 9개의 빚을 2개, 3개, 4개로 나누는 방법은 뭐다? 9C, 7C3, 4C4 해준 다음에 뭘로 나눠? 안 나눠요. 왜? 2개인 조, 3개인 조, 4개인 조는 구분이 다 된다. 하지만 3개씩 세묶음으로 나누는 건 어떻게 해? 9C3, 6C3, 3C3 한 다음에 3팩토리얼 분위기를 해줘야 된다. 왜? 3개씩 세묶음은 구분이 서로 안 된다. 아시겠지? 계산해봐. 2940입니다. 2940. 빡센데? 2940. 얘는 다 합쳐서 뭐라고? A 빼기 B가 2940이라고? 얘 거기가 1260. 뭐라고? 1260? B랑 1180. 뭐라고? 1600? 위에 거가 뭐야? 1200.
마이너스 나왔는데. 얘가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죠. 얘가 1260. 그때 거는 나올 수 360이요. 어? 답은? 900. 동준이 900이 아닌데 답이. 예? 답만 써놨거든? 작가님 다시 기다리니까 560 아니에요? 560 이거 560이야? 아니야. 답이 560 아, 답이 560이야. 그렇지. 980 아니야? 980이야. 어떻게 나왔어? 이 밑에 거 280. 280이라고 하면. 해볼게. 987, 321, 654, 321. 그 다음에 6분의 1 이거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3이 여기가 3이고 이 새끼가 4. 그지? 20. 6, 3 날라가고 2, 4, 7, 28, 280이네. 그지? 네. 넘어갈게요. 908. 답이 980이다. 선생님 좀 정말 죄송한데 6으로 왜 넣었어요? 300분의 1이니까. 얘네가 구분이 안 된다고 세분이. 무서워. 그러니까 봐봐. 동준이 진짜 얘가 구슬이라서 좀 재미없어. 여자예요. 남자 여자예요.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상훈한테 공명이 갈 수가 없어. 44번. 3을 좋아해요. 이거 내가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거 그거잖아요. 사건의 기준이지 싹. 않아요. 기억해? 자, 이거 설명 한번 할게. 일단 토너먼트 대진표를 짤 때요. 내가 이거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6팀이 나오지. 얘네를 일단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야? 6팩토리얼이에요. 그냥 이 그림 안에다가 얘네를 그냥 놓는 경우의 수가 그거라고. 근데 잘 들어. 만약에 A랑 B라는 팀이 맞짱을 뜰 거야. 근데 A, B를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구분이 돼 안 돼? 어차피 얘네가 싸우는 그 짓거리를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2로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2로 나누는 걸 잘 봐. 뭘 보고 나는 나누냐면 요 꼭지를 보고 나눈다. 오케이? 새끼들은 아니 뒤에 잠깐 갑자기 벌써 뭐야? 내가 갑자기 아니 이거는 맞잖아요. 정글이 입고 이거 올라가니까. 중간에 잡을 정글 안 꼭지하니까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어제 헬스를 하는데 어제 가슴 운동을 했어요. 가슴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남자들의 그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반팔티를 입을 때 꼭지스가 이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방탄꼭지 그리고 뭐 앙꼭지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뭐 하면서 뭐 그 꼭지 가리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니플 패치라고 하죠.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어제 이제 같이 운동하는 형이랑 같이 가슴 운동을 했어. 근데 그 형이 니플 패치를 안 쓰고도 이 꼭지스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 하니까 집어넣어요. 가슴 그게 혓바닥이 아니잖아. 그게 뭐냐면 가슴 운동을 할 때 윗가슴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가 빵빵하게 채워지면 옷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꼭지를 이제 이게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기억에 남았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숨바꼭지가 된다. 그 표현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숨바꼭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안해. 17살 애들한테 할 썰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알았어. 요즘 애들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듣고 있는데 알았어. 예, 꼭지 얘기 끝났어요. 다 이렇게 고개 들어봐. 꼭지 얘기 끝났어요.
자 다시 아, 좋은 A랑 B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건 어차피 한 가지로 살 거니까 요거 이 대칭적인 아니 꼭지라고 그냥 꼭지라고 할게 알겠지? 대칭적인 꼭지가 등장하게 되면은 2로 나눠주시면 된다. 근데 잘 봐. 대칭적인 꼭지가 어디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다고. 또 어디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어.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 봐봐. 여기서 A, B, C, D로 맞짱을 떠도 되지만 C, D, A, B로 맞짱을 떠도 어차피 여기서 이긴 놈 올라오고 여기서 이긴 놈 올라오는 거 맞짱 뜨는 것도 다를 바가 없지. 네. 그러니까 얘도 대칭 꼭지로 봐야 된다. 이해가 되셨어? 그럼 대칭 꼭지가 총 몇 개 있어? 여기요. 그거를 나눠주시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답은 720 나누기 16이니까 45 답이 나온다. 얘는 대칭적이지 않잖아. 봐봐. 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맞지? 근데 얘는 이거 기준으로 내가 절반 잘라서 나누면 얘는 4개고 얘는 2개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아니 그림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에 EF가 있어. 맞지? 근데 여기에 있는 EF는 부전승이라는 특징이 있지. 근데 EF가 1로 넘어온다 하면은 대칭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2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6팩토리얼을 준 다음에 이 대칭 꼭지를 쳐서 그 대칭 꼭지의 개수만큼 2로 나눠주자. 이게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네. 선생님. 오늘은 45분 개만 여기까지.